안녕하세요. 사운드 오브 디자인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공간은요. 수학학원입니다. 방음공사 요청이 들어와서 방음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이 잘 되어 확장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곳은 중등부와 고등부를 가르치는 공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외부의 소리가 들어와서 수업에 방해가 안 됐으면 하셨습니다. 방음공사를 철저히 해달라고 거듭 요청을 하신 공간입니다. 먼저 이곳의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려 합니다. 복도 건너편은 태권도 도장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붙어있는 앞호실과 옆호실은 실용음악학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학학원 운영을 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일단 실용음악학원에서는 천장에서는 드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건너편 실용음악학원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건너편의 태권도 도장에서는 기합 소리와 운영하는 소리들이 벽체와 천장에서 모두 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한 방음을 위해서 일단 방음이 안 되는 원인과 방음이 잘 될 수 있게 방음 설계를 하였습니다. 일단 천천히 설명을 드려봅니다. 방음이 안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천장이 한 개의 천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4층 전체 천장이 한 개에 모두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천장이 연결로 인한 소리에 우회음이 발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음벽이 아닌 인테리어 벽체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벽체에서 소리의 투과율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천장의 위에음이 발생하였습니다. 천장에서 밑으로 소리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천장 위쪽은 하나의 동굴처럼 모든 호실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방음이 안 되는 원인을 해결하는 방음의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방음 설계입니다. 모두 붙어있는 천장을 일부를 철거하고 천장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천장에 연결되지 않는 구도로 설정을 잡았습니다. 공간마다 다른 천장을 만들어 주어서 연결되어서 들리는 소리의 전달을 차단했습니다. 두 번째 방음 설계입니다. 인테리어 벽체의 소리의 투과율을 줄이려 노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벽체 즉 가벽은 벽 안에서 소리가 더 증폭되는 구조입니다. 소리의 파동과 진동을 잡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리의 증폭을 잡기 위해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제품을 설치하였습니다. 소리의 파동과 진동을 잡기 위해 강한 벽체를 설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방음 설계입니다. 천장 위쪽 즉 건물의 콘크리트층 슬라브까지 방음벽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방음벽의 밀폐성이 중요합니다. 소리의 통로 즉 공기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을 막아주는 것 또한 방음에 필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어떤 업체들을 보면 방음벽을 만들고 틈새가 많이 벌어진 곳에 실리콘을 쓰지도 않거나 하자 보수 공사를 하러 가보면 우레탄 폼으로 막는 경우 등을 진짜 많이 보았습니다. 우레탄 폼은 현미경으로 볼 때 많은 구멍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의 흐름이 발생하고 그곳에서 소리가 많이 내부 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처럼 방음 공사를 할 때 신경을 써야 할 부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방음 공사의 하자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과 해결할 수 있는 피드백들을 갖추어야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방음공사의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1. 천장을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만큼 커팅을 해야 합니다. 2. 천장 위쪽에 슬라브까지 기존 벽과 맞물려 1차 방음벽을 만듭니다. 3. 방음벽 틈새를 모두 실리콘으로 막는 작업을 합니다. 4. 2차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이때는 바닥에서 슬라브까지 방음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5. 1차 방음벽과 같이 똑같이 틈새를 모조리 실리콘 작업을 해야 합니다. 6. 철거한 천장을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방음공사 순서가 모두 끝이 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대 철제 경량으로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벽체를 구성하는 철제 구조에서는 소리의 이동이 발생합니다. 철제 부위 쪽에 음파의 진동이나 파동이 부딪힐 때 소리가 이동하여 돌아다니는 형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방음 벽체의 구조는 목재로 만들어야 합니다. 왜 목재인가? 라고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는 음파의 진동이나 파동을 만났을 때 조금 떨리면서 흡수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즉 방음벽체의 구조 중에는 제일 높은 흡수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음공사를 들어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습니다. 시공이 잘못된 곳을 많은 보완했던 제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드려봅니다.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 보고 인테리어 업체나 목공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해보시려고 하실 텐데요. 제가 위에 말씀드린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방음벽을 어떻게 만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어정쩡하게 따라 하시다가 진짜 큰일 납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팀워크가 진짜로 좋아야 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은 직원제밖에 없는 듯합니다. 일당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자기가 한 일에 문제가 생길 때 하는 말들이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일당인데 무슨 하자, 보수냐 책임을 회피하기 바쁠 뿐입니다. 절대로 일당제로 공사는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싼 게 비지떡이다. 보나마나 퀄리티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아까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공사를 하는지를 확인해 보셨으면 합니다. 다른 곳 견적을 받아보실 때 어떻게 공사를 하는지를 물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본으로 하지 않는다면 100% 방음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방음업체 미팅을 하시다 보면 저희는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안 해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는 신소재를 개발해서 이것만 붙이면 해결된다. 천장을 철거하지 않고 방음 천장을 만들면 된다. 이것들 모두 한참 떨어지는 방음공법입니다. 그리고 신소재는 사기입니다. 방음의 이론을 예를 들면 음파의 파동은 10cm 간격으로 파동을 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방음벽의 설정과 간격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얇은 신소재로는 원하는 값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수백 번 테스트로 나온 결과의 값입니다. 끝으로요. 이곳은 정말 방음공사가 잘 됐습니다. 수학 선생님께서 만족하신 공간입니다. 저와 직원이 직접 방음공사를 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오랜 세월 방음공사를 한 업체이며 꼼꼼하게 일하는 곳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